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자, 박순봉 기자, 첫 뉴스부터 볼까요?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주가 조작 무죄. 예, 1심 선고 3개 혐의를 했는데 2개 혐의는 무죄 났고 하나만 해서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네, 일단 어제 그 판사가 담당 재판장이 우인성 부장판사였거든요. 예. 그 선고하는 장면을 먼저 보고 얘기하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래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네, 배경부터 좀 짚어드리면은 지금 김건희 씨 관련 재판은 총 3개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어제 선고가 나온 거고요. 어제 특검이 가장 먼저 기소한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던 건데 이 사건은 크게 3가지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두 번째는 명태균 씨 사건, 그 무상으로 여론조사 받았다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교 사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명품 받고 청탁 들어줬다, 이렇게 3가지 사건인데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받고 이 부분이죠. 예. 가장 어제 좀 주목이 됐던 거는 특검이 구형한 형량보다 이 선고가 크게 못 미쳤다라는 점이에요. 특검 구형량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선고는 방금 들으신 대로 징역 1년 8개월에 6,220만 원짜리 그래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그다음에 1,281만 5천 원을 추징하라라는 건데 뭐 징역량만 보더라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구형량과 차이가 나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3가지 혐의 중에서 하나만 유죄로 받고요. 그 중에서도 일부만 유죄를 받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먼저 유죄를 받은 거는 통일교 사건뿐이에요. 그러니까 윤영호 예. 전 본부장한테 명품 받은 건 이 통로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였었죠. 그때 샤넬 가방 2개 받고 그래프 목걸이 하나 받아가지고 이 총액은 법원이 8,293만 원으로 받고요. 통일교는 이렇게 준 대신에 자신들이 추진해왔던 뭐 캄보디아 ODA라든가 이런 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했다라는 사건입니다. 예. 그러면 뇌물 기준으로 다시 보면 총 3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 샤넬 2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법원은 이 중에서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 2개 중에 더 싼 거는 무죄로 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줄 때는 통일교 측에서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나머지는 이 청탁이 있었다라고 보고 징역 1년 8개월이 나온 겁니다. 그럼 나머지 2개 혐의는 다 무죄가 되는 건데 이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공짜로 해준 걸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준 걸로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이 여론조사라는 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또 여러 명한테 배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재산상의 이익이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자기 돈이나 주식이 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다는 사실은 알았을 걸로 법원이 봤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 그걸로 봐서 공범까지라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즉 뭐 이 주가 조작 세력의 하나의 팀이라고 하면은 거기 팀원으로 참여해가지고 시세 조정을 했다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 거기까지는 특검이 증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8만주 매도와 셈하고 7초 뒤에 매도가 이루어지는 녹취들도 나왔었는데 주가 조작하고 있구나 이분들이 내 주식 가지고 이건 알았을지언정 공모를 한 공동정범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그러면 괜찮은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뭐 의문이 뒷부분에 들어요. 좀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네.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혹은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그 방조 혐의를 적용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봤을 때는 공동정범까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이나 뭐 특검이 기소를 할 때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는요 이제 공범 같은데 법원에서 혹시라도 공범이 아니라고 보면은 방조범으로라도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적인 걸 하나 넣어놓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특검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조범으로 처벌이 안 됐고 어제 얘기해본 모 변호사 말로는 예전에 그 전주 손모 씨가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이 1심에서 무죄 나온 다음에 2심에서 유죄가 나오는데 그때도 방조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범이 아니라고요. 공범이 아닌 방조, 그러니까 도왔다는 거죠. 주가 맞습니다. 조작을 그렇게 도왔다. 본다면은 김건희 씨도 만약에 이제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아니면 예비적 공소 사실이라도 이제 보완적으로 좀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유죄가 나왔을 수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특검이 안 했다 이런 지적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또 이제 덩달아 법원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번에 한덕수 전 총리 그 판결을 내릴 때 보면은 그 내란 그 방조 혐의를 처음에 적용을 해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법원이 아니 내란은 방조가 없어. 그냥 다 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는 그건 이제 방조가 아니고 따라하는 것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소 사실을 바꾸도록 하거든요. 근데 뭐 법원은 왜 요건에는 이렇게 안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 재판부는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가 좀 강조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피고인의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혹은 무죄 추정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피고인이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원칙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없다. 역시 피고인의 이익으로 불분명할 때는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 선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변호인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무게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김 여사 측,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이거는 특검이 위법 수사한 거다. 책임져야 된다. 너무 뭐 과도하게 구형했던 거 아니냐. 또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한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검은 법원 판단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예고를 했습니다. 예. 정치권 반응도 혹시 어떻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네, 민주당은 이제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 명의로 논평이 나왔는데 해괴한 판결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익으로 국정을 망쳤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죄값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없는데 일부 의원들은 아까 그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이 했던 반응처럼 특검 수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하게 많은 그런 예산이 들어가서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그 결과가 굉장히 초라한 게 아니냐, 예. 민망할 지경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있고요. 그 아까 이제 특검 수사가 좀 부실했느냐 그리고 법원이 너무 봐줬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까 제가 변호사를 한 5명 정도 어제 얘기를 쭉 해봤거든요. 이제 그 얘기들을 좀 한 가지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판사 출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그 판결 내용들을 봤을 때 납득이 되지만 다만 좀 한 가지 법원이 너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었던 대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알선 수재 부분 중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금품은 받은 걸로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예. 인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샤넬 가방 그 중에 싼 거 하나는 청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안 된다라고 봤다라는 그걸 거잖아요. 받기 전후로 김건희 씨와 뭐 윤영호 본부장 이런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봤더니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선수재로 볼 수 없다가 법원의 판단입니다. 일단. 근데 모 판사 출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청탁을 명시적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흐름상으로 봤을 때 물건 받은 거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묵시적 청탁으로 또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뭐 판단이 판사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피고인의 이익을 많이 봐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는 그런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주목한 1심의 선고 어떻습니까? 일단 요즘 다 틀립니다. 뭐 평론가가 뭐 틀리기도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 주요 임무 종사도 예. 23년이 나올 줄 뭐 전혀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김건희 어제 아마 5년에서 10년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런 예상이 평론가분들이 많았어요. 예. 물론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이야 법 없이도 살 뿐이니까 예. 법과는 거리가 멀지만 변호사분들도 그렇게 본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어쨌든 이게 집행유예가 나온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형량에 많이 가중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죄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지금 뭐 뒤에서 또 일부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까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점을 재판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거를 더 입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처음에 어제 재판을 시작할 때 판사가 인두비오 프로레오라는 말을 했다라고 예.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라틴어를 뜻하고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법 적용을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권력을 잃었지만은 이거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겠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다 싸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 저도 좀 이게 이상한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뭐 듣기에 따라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권력자고 또 그러니까 밉다고 해서 죄를 더 물을 수는 없다. 크게 보면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럼 논리가 맞냐 이런 걸 봐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뇌물 받은 거 있잖아요. 예. 샤넬백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라프 목걸이 받았잖아요. 샤넬백 받은 거는 이거는 무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탁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래프 받을 때 통일교 청탁이 없었다. 같다라는 거예요. 샤넬백이 2개인데 그중 하나는 정탁이 없었고 예. 그게 시차가 한 2-3달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럼 두 번째는 정탁이 있었다. 그래서 그건 또 유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준비성 뇌물로 그러니까 음. 안면 틀려면은 먼저 좀 작은 거 주고 또 큰 그렇죠. 것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니 그러면 연속성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본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3명의 얼굴이 좀 떠올랐어요. 3명이요? 예. 누굽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어. 윤석열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 판결을 보면서 이게 이 비상계엄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게 김건희 특검이 다가오고 또 명태균 게이트 뭐 황금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해석이 그건데 다 무죄 나왔어요 지금. 예. 굳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굳이 없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내란죄로 감옥에 있는데 건희한테 좀 수사 좀 받으라고 할 걸 이런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포토라인 한 번만 섰으면 넘어갈 걸.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는 이제 최순실 씨 최서원으로 개명했죠. 예. 뭐 형량도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 명은 지금 18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고 예. 지금 한 사람은 1년 8개월 물론 2심 대법원이 남아 있지만은 이거 억울하겠다. 최서원은 최순실은 억울하겠다. 세 번째는 이제 오세훈 시장인데 명태균이 무죄라고 이제 그 재판부가 얘기를 한 거는 명 씨가 이거를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생산해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기 때문에 이거를 전속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윤석열, 김건희의 전속적이 그들에게만 예. 제공한 거는 58번 중에 3회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야 그러면 이거 무죄 나오겠는데? 물론 다만 이제 대가를 지불을 했다라는 거는 달라요. 그 후원자가. 오세훈 시장은 이제 후원자가 변호사비를 그 여론조사 비용 3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있어서 다만 약간은 다릅니다. 그게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주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나도 이거 무죄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런 뭐 여러 사람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또는 예. 근데 뭐 하나 좀 이제 법원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뭐 예. 변호사가 좀 옹호하는 얘기도 한 걸 전해드리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여론상으로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싫어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 예. 게다가 생중계까지 하는 상황에 상당히 압박이 있었을 텐데도 재판부가 어쨌든 간에 소신껏 판단했다라는 건 뭐 좀 존경할 만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뒤에 이쪽 분야 완전 전문가예요. 뉴욕 전 법무부 감찰관 또 이종주 기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그쪽에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SK 하이닉스 최고의 전성기. 이기 뭐 압도적입니다. 네. 어제 4분기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공시했거든요. 매출이 32조 8,200억 원 정도, 한 33조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놀라운데 19조 1,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4분기 작년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실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액수 자체도 절대적으로 큰데 거기에 33조 매출에 19조가 이익이다. 이러면 예. 영업이익률이 엄청난 거잖아요. 58.4%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인데 이 하이닉스의 자체 그 기준은 기존의 기록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하이닉스 매출이 97조 1,500억 원 정도에다가 영업이익이 47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43조 5,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조 원 이상 차이로 제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영업이익률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 파운드리 업체 중에 1위죠. 대만의 TSMC를 제쳤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54%였는데 이것보다 더 높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높았느냐? 지금 HBM이라고 해가지고 고대역폭 메모리 있잖아요. 예, AI 칩에 들어가는 거. 네, 이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3년간 왕좌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마진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작년 10월에 42만 원이었어요. 근데 예. 어제 84만 1,0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4개월도 안 된 시점에 주가가 2배가 된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작년 10월에 300조를 넘었었는데
어제는 612조 원이 됐습니다. 예. 사실 한 해에 4-50조씩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서 이제 HBM도 얘기했는데 뭐 D램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이렇게 됐죠. 예.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어제 그 기업 분석을 하는 예. 한국 CXO 연구소에서 분석 자료를 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이제 30대 그룹이 얼마나 자산이 늘었나 2배 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성은 이제 천조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그런 시총 상승률이 그러니까 100%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승률이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이니까 한 7개월 정도 된 거죠. 7개월 사이에 다 시총이 이제 2배가 됐는데 그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데는 SK그룹입니다. 206%. 예.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하이닉스가 다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SK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시총은 이제 732조 원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코스피 올 들어서 지금 22% 올랐어요. 예.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35%, SK 하이닉스가 29%. 여기가 지금 전체 끌어올리는 거에 한 60% 이상을 지금 여기서 다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가 더 오를 거라는 거예요. 예. 이제 투자는 다 개인이 판단을 하지만은 이 반도체 슈퍼 반도체 랠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왜냐하면은 뭐 여러 번 나왔지만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짓고 있고 HBM4를 개발해서 지금 납품하는 데는 SK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도 부족하고 HBM은 뭐 수요는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은 이게 시작이다 오히려. 그래서 어제 12조 원 자사주 소각도 지금 했거든요. 예. 우리나라 역사를 다 새로 쓰고요. 12조 저번에 삼성전자가 2조 원 자사주 매각해가지고 그것도 와 이런 일도 있어 그랬는데 지금 12조 원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일단 뭐 네. 증권사들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해도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100조씩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가 많이 오른 주가가 이 100조의 이익 전망치를 반영한 거냐 어떠냐 이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얘기지만 투자는 개인의 판단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판단을 따로 또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SK 한주도 한주? 하이닉스 한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꽤 벌으셨겠네요 그러면. 회식은 한번 할 수 있을 회식을 것 할수 있는.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100조 만약씩 이익을 낸다면 법인세 내는 것만 20조 이상씩을 내야 돼요. 또 상여금 나가면 근로소득세에서 또 국가로 세수도 들어오는 네. 게 있어서 나라에는 분명 좋은 일이고 또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좋은데 쓰여지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할까? 예, 오늘 최고위가 예정돼 있죠. 네. 장동혁 대표가 단식 후에 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에 참석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목이 되는 거는 윤리위가 올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최종적으로 의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주목이 됩니다. 장 대표가 어제 다시 당무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중요한 건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명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뺄셈 정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일대기 다룬 영화를 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의 상황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랑 좀 비유를 해서 이제 뭐 계속해서 뭐 대항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오늘 실제로 징계를 할 거냐? 당권파나 그 장동혁 대표 측이나 아니면 친한계 쪽에서 모두 제명이 될 거라고 같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당권파 쪽에 뭐 인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제 물어봤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할 거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되게 확정적으로 네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100%까지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주말 집회 하고 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들 마음이 좀 돌아섰다라고 당권파 쪽에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단식 때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 중도 의원들이 좀 마음이 돌아서게 됐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원내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따로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말은 당권파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당권파가 보기에 제명해도 부담 없을 정도로 지금 원내 분위기가 국민의힘 원내 분위기가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그걸 이제 맞습니다. 근거로 삼는 예, 거죠. 장 대표 쪽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친한계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제명은 무조건 하지 않겠느냐. 근데 예. 다만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이제 생각을 해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김준일 평론가의 한 말씀 촌철살인 부탁드립니다. 배신자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보수정당은 배신자를 항상 누군가를 만들어내서 배신자를 척결하고 예. 그 다음은 또 누가 될 거냐. 예. 배신자 무간지옥에 빠졌다 이 생각이 듭니다. 배신자 무관지옥에 빠졌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